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I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배점이 총 30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지금 우리 계산 작업 문제 보게 되면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5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5문제를 우리 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표 1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부서명이 들어있고 이 위에 보니까 뭐 남 1이다, 남 2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부서별로 남 1과 남 2 그 사원들의 예금액이 있대요. 자, 우리 예금액의 평균값을 우리 B의 3번부터 C의 5번 그 영역에 계산해라. 지금 여기다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여기다가는 우리 예금액의 평균값을 계산해 주래요. 그때 이제 주는 번호 8번째 자리가 1이면 이제 남이다. 2면 여자다.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표 2번을 봤을 때 주는 번호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그때 요 8번째 자리요. 요 자리의 숫자가 이제 원래 성별을 나타내는 거죠. 그때 이제 A의 9번부터 시작해서 I의 18번 그 영역에 표 2번을 참조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우리는 예금액이 지금 우리 2열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는데 이 예금액의 평균값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하고자 했을 때 그때 에버리지하고 if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주요 번호 이 8번째 자리 일단은 꺼내 와야 되겠죠. 이런 값을 이제 꺼내올 때 우리가 이제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꺼내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식을 쓸 때 맨 앞에다가 이제 에버레지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 지금 여기서는 내가 첫 번째 칸에서 이제 예금액의 평균을 구할 때는 일단 앞에 써져 있는 이 부서명이 똑같아야 돼요. 부서명도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는 번호에서 8번째 글자 그걸 이제 꺼내왔을 때 그게 이제 남자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주요 번호에서 이 8번째 자리에는 1이다, 2다, 1이다, 2다 해서 이런 값들이 들어있죠. 이런 값들이 들어있으니까 이 값을 이제 mid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서 꺼내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이 값이랑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남 가로 열고 1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 1이라는 값만 꺼낸 다음에 그 1이랑 이 주요번호에서 8번째 자리에 있는 이 1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칸에서 이제 예금액의 평균값을 구할 때 조건이 이제 두 개가 나온 거예요. 부서명도 만족해야 되고요. 남이다 해서 요거 이제 우리 성별에 해당하는 거, 요 숫자도 이제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if 열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이제 써주고 그리고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곱하기 열어주고 이제 가로 열어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건 두 번째 거 이렇게 이제 작성하면 되겠죠.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에 우리는 예금액의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예금액이 들어있는 그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 우리가 이제 if 가로 닫아주고 맨 뒤에서 이제 우리가 에버리지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식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에버리지하고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if 열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우리 부서명을 가지고 비교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가로 열어주고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부서명을 지금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서명들 중에서 우리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관리부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관리부 요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조건은 다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두 번째 가로 쓸 거니까 이제 두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 주요 번호에서 일단 여덟 번째 그 위치의 값을 우리가 꺼내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mid라는 요 함수를 써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요 번호에서 몇 번째 위치부터 우리 8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한 개를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주요 번호에서 성별에 해당하는 그 값을 이제 꺼내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꺼내온 그 값을 이제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요 1과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 B의 2번 셀에 1이라는 숫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글씨도 막 들어있으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요 1이라는 값을 꺼내올 때 mid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mid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요 B의 2번 셀에 있는 이 글자들 중에서 자 B의 2번 셀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 중에서 몇 번째 위치부터 세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한 개를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세 번째부터 한 개 그러면 요 1이라는 요 값이 되겠죠. 요 값을 꺼내 달라고 지금처럼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맨 뒤에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조건 가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금액의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예금액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쭉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if 가로 닫아주고 맨 뒤에서 이제 에버리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지금 식이 여러 행으로 여러 줄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서 알아보기가 힘들죠. 일단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일단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6000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쓴 식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요거 한 칸만 계산할 게 아니라 다른 칸들까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채우기를 해서 우리가 계산할 거니까 내가 쓴 이 식에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 부서명을 비교할 때 부서명은 이 전체 범위에서 관리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돼요. 해서 이 부서명이 전부 다 들어있는 이 영역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주요번호에서 8번째 그 위치의 값을 이제 꺼내올 때도 이 주요번호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금액의 평균값을 구할 건데 이 예금액이 전체에 들어있는 이 영역도 변하지 않아요. 해서 이곳은 싹 다 이제 우리가 F4번을 눌러서 우리가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의 3번 셀이요. 요 A의 3번 셀은 지금 관리부하고 찍어놓은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관리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영업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총무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제 행 번호가 변경이 되는데 그때 행 번호는 변하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관리부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고 내가 오른쪽 이 칸을 이제 계산할 때도 관리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 머리글 열 번호가 이제 변한다고요. 근데 이 관리부는 변하면 안 되니까 열 머리글에는 우리가 변하지 않게끔 우리가 이제 달러 표시를 이렇게 이제 붙여줘야 됩니다. 해서 행은 변하게 그리고 열 머리글은 변하지 않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의 2번 셀이요. B의 2번 셀이다 해서 지금 요 셀을 찍어놨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 줄을 계산하든 세 번째 줄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이 남 1 여기서 이제 우리가 mid라는 함수를 가지고 세 번째 위치부터 한 글자 꺼내달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 번호가 변하는데 얘는 이제 행 번호는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오른쪽 이 칸을 계산할 때는 원래 남 1 얘였다가 요 칸으로 이제 변경이 돼야 되겠죠. 해서 내가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제 열 머리글 열 번호가 변하는데 그 열 번호는 변하게 그냥 놔두면 됩니다. 해서 요 B의 2번 셀은 우리가 이제 F4번을 땅땅 눌러서 열 머리글은 이제 변하게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해서 지금 여기다가 쓴 식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if 함수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요게 이제 우리 부서명에서 관리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첫 번째 걸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때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민등록번호에서 요 8번째 요 글자를 이제 꺼내와야 되겠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민번호에서 8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만 갖다 달라. 그러면 요 성별에 해당하는 요 값을 이제 가지고 올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온 거랑 그 다음에 뒤에서 또 mid를 썼죠. 해서 B의 2번 셀, 요 셀에서 세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만 갖다 주세요. 그러면 세 번째 위치에 있는 요 글자 1이라는 걸 가지고 오겠죠. 해서 주민등록번호에서 이 성별에 해당하는 이 값이랑 지금 여기서 꺼내온 이 1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그러면 if 함수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 첫 번째 거, 요만큼 이제 조건 두 번째 거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찾아서 우리 예금액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예금액을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쓸 거 다 썼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6천하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치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으로 이제 치우기를 하게 되면 결값이 또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조건, 우리 부서명을 서로 비교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요 두 번째 조건이 우리 성별이 이제 똑같은지 그거 이제 비교해 준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들의 예금액의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 그랬습니다. 표 2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때 우리 뒤에 9번부터 뒤에 18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있대요. 그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우리 C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이 주민번호에서 맨 앞에 있는 이 두 자리가 우리 출생연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 두 자리가 이제 우리 출생연에서 우리 월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두 자리가 우리 일을 이제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민번호에서 앞에 있는 그 6자리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주민번호가 있을 때 그때 요 앞에 있는 요 6자리, 이 6자리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1992년 우리 11월 10일 그렇게 해서 우리 이런 형태로 생년월일을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날짜 형태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데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주민번호에서 각각 이제 연도에 해당하는 거, 월에 해당하는 거, 일에 해당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출할 때는 우리가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꺼내 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식을 쓸 때 우리가 이제 데이트라는 요 함수를 쓸 건데 데이트라는 함수는 연에 해당하는 거 찍어주고 월, 그 다음에 일 요런 형태로 이제 써주면 되죠. 해서 그때 이제 연, 월, 일을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심표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이곳에 내가 쓴 그 날짜 그거를 이제 날짜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데이트라는 요 함수 좀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데이트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데이트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도에 이제 해당하는 걸 꺼내올 때 우리가 이제 mid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쓸 겁니다. mid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민번호에서 출생 연도에 해당하는 거는 맨 앞에 두 자리죠. 해서 첫 번째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꺼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출생 연도 73하고 그거 이제 두 글자를 꺼내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이제 월에 해당하는 거 찍어야죠. 월도 이제 주민번호에서 우리가 이제 추출을 해야 되니까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민번호에서 이번에는 몇 번째 위치부터 세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갖다 달라 두 개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줘야 우리 월에 해당하는 걸 추출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에 해당하는 거 추출해야 되겠죠. 해서 그때도 이제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민번호에서 몇 번째 위치부터 다섯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일에 해당하는 걸 전부 다 이제 추출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놓고 맨 뒤에서 이제 데이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엔터 한번 땅 하고 눌러볼게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1973년 우리 1월 20일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생년월일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데이트라고 쓰고 연도에 이제 해당하는 걸 꺼내오고 월에 해당하는 걸 꺼내오고 일에 해당하는 걸 꺼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위치부터 두 글자 그러면 73 요 두 글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치부터 두 개 그러면 세 번째 위치가 요 0부터죠. 해서 0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 그랬으니까 01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꺼내 갑니다. 그 다음에 mid라고 써주고 이제 다섯 번째 위치부터 우리 두 개 그러면 다섯 번째 위치가 요 2부터죠. 요 2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라고 해서 20하고 그렇게 이제 1에 해당하는 걸 추출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년, 월, 일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생년월일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 그랬습니다. 표 2번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곳에서 우리 G의 9번부터 G의 18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G 9번부터 G의 18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대출 가능액 요걸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대출 가능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대출 가능액은 예금액이 있대요. 예금액이 8천 이상이고 그리고 이제 기혼이라면 예금액의 100%를 그렇게 이제 대출 가능 금액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우리 예금액이 만약에 5천 이상이라면 그때는 이제 예금액의 80%만 그렇게 이제 대출 가능액으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예금액의 60%를 대출 가능 금액에다가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할 거는 세 가지요. 예금액의 100%를 이제 출력을 해주든, 아니면 예금액의 80%를 출력하든, 예금액의 이제 60%를 출력을 하든, 요 세 개 중에 이제 하나를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예금액의 100%를 출력할 때는 그때 우리 조건이 두 개 붙은 거죠. 일단 예금액이 이제 8천 이상이 돼야 되고 기혼이어야 돼요. 그때 그 두 개 조건 사이에 이고로 이제 묶였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그때 이제 예금액의 100%를 해주겠다. 그거고, 만약에 예금액이 이제 5천 이상이라면 여기서 이제 미혼인지 기혼인지 물어보지 않죠. 이 조건 하나만 만족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예금액의 80%를 대출해 주겠대요.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냥 예금액의 60%만 대출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if 함수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금액의 이제 100%를 이제 출력을 할 때는 우리가 예금액이 일단 8천 이상이 돼야 되고 기혼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우리 예금액의 100%를 이제 대출해 주는 거죠. 해서 그때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로 싹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예금액의 80%는 예금액이 그냥 5천 이상만 되면 되니까 얘는 이제 조건이 하나만 있으니까 and나 or와 그런 걸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if하고 and 이 두 가지 함수만 우리가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칸부터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if 써서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if를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을 쓰는데, 우리는 맨 처음에 이제 예금액의 100% 이거에 대한 조건을 이제 쓸 겁니다. 그때 조건이 예금액이 8천 이상이야, 기혼이야, 그거 이제 물어볼 거죠.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and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금액,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금액이 8천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혼 여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혼 여부가 뭐랑 똑같냐? 우리 기혼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이 두 가지의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and 가로 닫아주고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하면 뭘 출력해달라? 우리 예금액의 100%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예금액을 찍어주고요. 예금액 곱하기 100%하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그러면 이제 예금액이 5천 이상이야. 요거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이거 물어보면 되니까 또다시 이제 if 열어주고요. if 열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조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바로 찍어버리면 되겠죠. and나 or 없이.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금액이 5천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5천 이상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금액이요. 이 예금액의 80% 그랬으니까 예금액 곱하기 80%를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예금액의 60%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예금액이 있다. 이 예금액 곱하기 60%를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쓸 거 다 썼으니까 if 가로 맨 뒤에서 이제 닫아주고요. 그리고 if를 두 번 썼으니까 if 가로 두 번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우리 대출 가능액이 900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으로 쭉쭉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대출 가능액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요렇게요. 지금 내가 쓴 식을 봤을 때 우리 첫 번째 if가 있고 두 번째 if가 있죠. 첫 번째 if문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요만큼이 이제 우리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만큼이 이제 참일 때, 그 뒤에 있는 이 모든 식이 이제 거짓일 때 그렇게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if라고 봤을 때 조건, 참, 거짓이요. 그래서 요 앞에다 쓴 이 조건이요. 예금액이 8천 이상이야. 그리고 결혼 여부가 이제 기혼이야.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했을 때 우리가 예금액의 100%를 우리가 이제 대출해 줄 거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전부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로 그렇게 이제 묶어서 써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예금액의 100%요 값을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쓴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뒤로 이제 거짓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거짓으로 이제 땅 하고 이제 넘어왔더니 이곳에 또 if가 있어요. 그러면 요 두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이죠. 요만큼 이제 조건이고 얘가 이제 참일 때, 그리고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그래서 예금액이 이제 5천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만약에 5천 이상이라면 그때 우리 예금액의 80%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예금액의 이제 60%를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sh 총 대여액, 요런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제 작성을 하래요. 작성을 해서 i의 9번부터 시작해서 i의 18번 그 영역이 지금 요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총 대여액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sh 우리 총 대여액, 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대출 가능액 그리고 지원액 이 두 가지를 이제 인수를 받아서 총 대여액을 계산해서 되돌려준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때 이제 퍼블릭 펑션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대출 가능액이랑 지원액 이 두 가지를 이제 인수를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로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총 대여액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 대출 가능액이 있고 지원액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합, 이 두 가지를 이제 더해서 그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총 대여액을 계산할 때 뭔가 조건 같은 게 없죠. 그냥 우리가 이제 대출 가능액 더하기 지원액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사용자 정의함수 만들 때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Alt하고 F11번이요. 그래서 Alt하고 F11번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함수 만들 때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야죠. 그래서 삽입이라는 메뉴 찾아가고 여기서 이제 모듈을 이제 삽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모듈 클릭이요. 모듈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모듈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창에다가 우리가 요 퍼블릭 펑션 요거 먼저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블릭 펑션 쓰자고요. 그래서 퍼블릭 우리 펑션 써주고 sh 우리 총 대여액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 대출 가능액 컴마 우리 지원액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누르면 엔드 펑션이 자동으로 이제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 총 대여액이라는 거는 대출 가능액 더하기 우리 지원액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합을 계산해서 계산을 해 줄 겁니다. 해서 우리가 그때 이제 sh 총 대여액은 어떻게 계산해라? 우리 대출 가능액이랑 우리 더해줘라. 뭐랑 더해라? 지원액이랑 더해줘라. 해서 지금처럼 요 두 가지 값을 더해서 이 두 가지 이제 합을 구해서 우리가 값을 되돌려 주겠다.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이제 끝났어요. 다 했어요. 뭐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 뭐 if가 됐든 그런 거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야 돼요. 해서 여기 도구 모음 중에 우리의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고요. 그때 이제 총 대여액 요 첫 번째 칸부터 이제 계산을 하면 되니까 첫 번째 칸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 수식역줄 앞에 fx라고 있죠. 요 fx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함수 마법사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범주에서 최근에 사용한 함수가 아니라 우리 사용자 정의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방금 내가 만든 그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짜잔하고 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함수에 인수를 이제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태가 떴습니다. 그때 이제 대출 가능액 찍어라, 지원액 찍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나는 지금 첫 번째 칸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대출 가능액을 얘를 찍어주면 되고, 그리고 지원액은 지금 요거를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출 가능액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지원액은 얘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요 두 개 값을 더해서 지금처럼 2400이 나왔다.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 라고 했습니다. 표 4번이 지금 이 아래쪽에 있죠. 자, 이 영역에 우리 B의 22번부터 B의 23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에 지금 요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 영역에다가 결혼 여부별로 예금액이 가장 작은 그 사원의 이름을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A의 9번부터 I의 18번 그 영역 표 2번을 이제 참조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죠. 표 2번에 보니까 여러 명의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걸 참조해서 이제 여기다가 계산해서 출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출력할 거는 이 칸에 출력할 거는 사람들의 이제 이름을 이제 계산해서 이름이 이제 표시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때 일단은 우리가 눈으로 먼저 찾아보자고요. 결혼 여부별로 예금액이 가장 작은 거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기혼이 있고 미혼이 있으니까 기혼부터 한번 보자고요. 기혼이 지금 여기도 들어있고요. 기혼이 여기도 있고 기혼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기혼이 여기 또 있죠. 그때 이제 예금액을 쭉쭉쭉 봤을 때 지금 이 기혼들 중에서 예금액이 가장 작은 게 지금 1500이죠. 그 1500을 가진 사람의 이제 이름을 출력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봤을 때 우리 김기춘이죠. 해서 요 기혼에는 김기춘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이 출력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혼도 좀 보자고요. 미혼이 지금 여기 있고요. 여기도 있고 그리고 미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금액을 쭉쭉쭉 한번 보자고요. 예금액을 봤을 때 우리 예금액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지금 2000이죠. 해서 그때 2000일 때 그 사람의 이름은 뭐다? 김미영이다 해서 이곳에 미혼에는 김미영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지금 눈으로 이렇게 풀었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이제 해주면 돼요. 우리가 예금액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을 때 이 예금액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라. 그게 아니라 조건이 붙은 거죠. 일단 결혼 여부가 요 앞에 있는 거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결혼 여부에서 기혼인 걸 찾아서 그 예금액에 우리 최소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민하고 if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수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그 최소값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민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쓰고 가로 열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 그때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혼 여부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내가 가지고 있던 요 기혼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요게 이제 조건이잖아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들의 예금액을 이제 출력을 해달라. 그 예금액에 어떤 값? 최소값을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민으로 싹 다 이제 묶어준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if 가로 닫아주고 맨 뒤에서 이제 우리 민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1500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기혼 중에서 예금액이 가장 작은 게 1500이었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할 거니까 변하면 되는 거 그거 따져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결혼 여부를 이제 물어볼 때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예금액의 최소값을 구할 때도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이 두 개 영역을 우리가 이제 절대참조로 그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요 결혼 여부와 예금액에 대해서 절대참조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우리가 채우기를 하게 되면 우리 미혼들 중에서 예금액이 가장 작은 거는 2000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최소값은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1500이다 2000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최소값을 찾았으면 그 사람의 이제 이름 김미영이다 그리고 김기춘이다 요 이름을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지금 예금액을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 1500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를 이제 찾을 거예요.
그리고 이 2000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찾아요. 그렇게 이제 위치 값 찾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위치 값을 찾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름을 출력할 거니까 우리가 인덱스라는 요 함수로 이제 우리가 묶어서 이 이름이 출력이 되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 1500하고 2000이 각각 몇 번째 위치인지 그 위치 값부터 찾아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매치라는 그 함수를 이제 쓸 건데 요 매치라는 요 함수요. 자, 매치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어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이제 쓸 수 있는데 이 옵션은 이 범위의 값이 어떻게 생겼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치란 요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우리 마이너스 1이 있고요, 0이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이곳에 들어있는 이 범위의 값 있죠? 이 값이 이제 내림차순 되어 있을 때, 내림차순으로 그렇게 이제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옵션을 써주면 되고,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이 범위 있죠? 이 범위의 값이 만약에 이제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1이라는 요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0이라는 이 옵션은 이 범위의 값이 이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정렬이 안 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써주는 게 우리 0이라는 요 옵션이요. 그때 이제 이 범위의 값이 내림차순 돼 있을 때 그때 이 찾을 값을 이 범위에 찾긴 찾는데 그때 찾을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이고요.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찾아주는 게 우리 1이라는 요 옵션이요. 그리고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찾을 값이랑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주는 게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러면 내가 지금 1500하고 2000 얘네들의 값을 찾아놨죠? 그거를 이 위치에서 이 범위에서 1500이 몇 번째 위치인지 찾아라. 2000이 이제 몇 번째 위치인지 찾아라. 그렇게 이제 해줄 건데 이 범위의 값이 지금 봤을 때 정렬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정렬이 안 돼 있죠? 막 1500이다, 8500이다, 6000이다, 4500이다, 5500이다 해서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있다가 매치하는 요 함수를 쓸 때 0이라는 요 옵션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지금 내가 여기다가 민 써놓은 거 있죠? 요 민 써놓은 거는 싹 다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이렇게 이제 잘라내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 써주면 됩니다. 자, 매치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찾을 값이 내가 방금 민으로 구했던 그 예금액의 가장 작은 값 있죠? 그걸 찾아달라. 그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값, 민의 값을 우리가 잘라내기를 해놨으니까 컨트롤 V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민의 값, 가장 작은 값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 가장 작은 값을 이제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금액에서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옵션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내가 아까 최소값을 찾았을 때 우리 1500 그렇게 나왔는데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지정했을 때 1500이 지금 여기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거 맞죠? 해서 지금처럼 첫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1하고 그 위치의 값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 이게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왜 틀린지 좀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곳에 만약에 여기 1500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 뭐 5000이 들어있었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자고요. 그리고 기온들 중에서 지금 여기 4500 하고 써져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1500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 1500은 지금 내가 이만큼 범위를 지정했을 때 네 번째 위치에 있는 게 맞죠? 해서 4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 미온 중에서 여기 지금 8500이 들어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1500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키면 지금처럼 두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요 데이터는 이제 기온 중에 1500이고 얘는 지금 미온 중에 1500인데 지금 여기서 찾은 그 1500이랑 똑같은 값이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만큼 범위를 지정하니까 1500이 지금 여기도 있으니까 이 값의 위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가 옵션으로 이제 매치된 함수에서 0을 쓰게 되면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찾는다 그랬죠. 나는 이제 미네 값이 이제 1500이었고 그 1500이랑 똑같은 거 첫 번째로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이렇게 두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1500은 미용 거잖아요. 미용 거. 우리는 지금 기온을 구하고 있으니까 기온의 1500의 그 위치값이 나야 되는데 미온의 그 위치값이 나온다고요. 해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범위에서 이제 1500을 찾을 때도 이 범위를 지정을 할 때 우리가 기온 데이터의 예금액들 중에서 1500을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기온 데이터들 중에 예금액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1500이 어디에 있냐 그렇게 찾아줘야 이렇게 찾아줘요. 그럼 이제 미용권은 이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식을 쓸 때 우리가 여기다가 범위를 지정해줬죠. 이 범위도 우리가 이제 결혼 여부가 기온인 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조건을 같이 써줘야 된다고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기온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똑같은 거 찾아서 그 데이터에 우리 예금액들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결혼 여부를 비교할 때 이 전체 범위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예금액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도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F4번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1500이 네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이 범위에서 우리 기온 중에서 1500이 지금 이 네 번째 위치에 있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쓸 때 내가 제일 작은 값을 여기서 이제 찾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범위 매치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범위를 지금 이곳이죠. 범위가 이곳인데 그때 우리가 이 전체 범위에서 1500을 찾아라. 그럼 이제 얘를 찾아버리니까 그때 기온들 중에서 결혼 여부가 이제 기온인 그 데이터들의 예금액에서 우리 1500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야 기온 데이터들 중에 이제 1500 요걸 이제 찾아서 4하고 그 위치의 값이 정상적으로 나온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식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우리가 밑으로 이제 채우기들 좀 쭉 하자고요. 그리고 아까 이곳에 제가 막 데이터 바꿨죠. 그 이제 바꾼 거는 이제 원래대로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 첫 번째 예금액이 아까 1500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두 번째 요 데이터가 이제 8500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이 위치의 값이 아까 4500이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기온일 때 우리 1500이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거 맞죠? 그리고 미온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우리 2000이었습니다. 그 2000이 지금 이렇게 이제 여덟 번째 위치에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예금액이 2000인 게 미온에만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만약에 기온들 중에서 우리 2000이라는 값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쳐도 똑같이 그냥 여덟 번째 이 데이터를 찾아주죠. 얘는 이제 기온 거니까 이 2000을 찾는 게 아니라 미온 중에 이제 2000을 찾아라. 그렇게 해서 여덟 번째 위치 그 값이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요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에서 범위를 지정할 때도 지금처럼 기온 데이터 아니면 미온 데이터의 예금액 중에서 이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곳에도 써야 된다. 이거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당하는 그 위치 값을 찾았으니까 이제 이름만 이제 출력해 주면 돼요. 그때 이제 이름을 출력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쓸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인덱스라는 요 함수요. 인덱스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행 번호 써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 번호만 이렇게 이제 써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범위 행 열 이렇게 생긴 게 우리 인덱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는 요 함수에서 범위를 지정할 때 지금 내가 요만큼 이제 범위를 쭉 지정을 해 줄 거예요.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이름을 출력할 건데 그 이름이 내가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두 번째 열에 전부 다 이제 이름이 들어있죠. 해서 무조건 나는 이곳에다가 이름을 표시할 거라 이름이 들어있는 이 열 번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그냥 2하고 이렇게 이제 열 번호를 직접 써줄 거예요.
그리고 몇 번째 사람의 이제 이름을 출력할 건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행번호로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기혼들 중에서 예금액이 가장 작은 사람의 그 위치를 찾았더니 이제 1번이다. 첫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첫 번째 행에 있는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을 출력해주면 김기춘하고 요 사람의 이름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미운 중에서 예금액이 가장 작은 게 우리 아까 2천이었고 요 2천은 지금 여덟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구해놨죠. 그러면 내가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설정을 했을 때 그때 8행 2열의 값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김미영의 이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를 가지고 여기서 구한 거 요게 이제 우리 행번호를 구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한 거는 전부 다 이제 행번호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쓴 거 있죠? 이 식 전체에 컨트롤 X요. 잘라내게 해놓고 이제 인덱스하고 쓰자고요. 자, 인덱스라고 이렇게 써놓고 전체 범위 A의 9번부터 전체 범위 I의 18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행번호 써야 되는데 행번호는 우리가 이제 매치 함수로 구했다 그랬죠. 그거 이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가서 컴마 찍어주고 이제 열 번호를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열 번호는 우리는 무조건 이곳에다가 이제 이름을 출력할 건데 내가 전체 범위로 이만큼을 설정했을 때 그때 이름은 무조건 두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 번호는 그냥 2하고 직접 이렇게 이제 써줄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밑에 칸도 우리가 계산할 때 채우기 엔드를 할 건데 그때 이 인덱스의 범위는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싹 다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김기춘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 하면 우리가 김미영하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다 풀어준 거죠. 그럼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전체 범위고요. 이 전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에 있는 거 출력해라. 매치행 2열의 값을 출력해 달라. 왜? 2라는 거는 왜 썼어요? 무조건 이름은 두 번째 열에 있으니까 열 번호는 이렇게 변하지 않으니까 2라고 써준 거고 그때 예금액이 가장 작은 사람이 몇 번째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이제 행 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행 번호를 우리가 매치란 요 함수를 가지고 계산해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덱스 범위 행 열 이렇게 이제 찍어 준 겁니다. 그때 이제 매치란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민의 값을 이제 찾아라. 그렇게 해서 민이라고 여기다 쓴 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찾을 값으로 찍어 준 거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범위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게 요게 이제 옵션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옵션을 이제 0으로 써서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값을 이 범위에 찾을 때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그 값의 위치를 찾아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옵션을 0하고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민을 가지고 결혼 여부에 따라서 예금액이 가장 작은 그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주고 그 값을 이 범위에서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줄 때 만약에 기혼을 찾는다. 그러면 기혼의 이 예금액들 중에서 똑같은 거 찾아라. 미혼의 이 예금액에서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써줘야 되기 때문에 요 앞에다가 우리가 결혼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같이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5문제 중에 가장 이제 복잡하게 생긴 게 우리 5번 문제 요 식 쓰는 거죠. 근데 이 식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기본 모의고사부터 순서대로 이제 쭉쭉쭉 풀면서 공부를 충분히 하고 지나왔다면 이 문제, 이 식도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앞에서부터 계속 풀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요. 만약에 지금 방금 이 문제를 푸는 것도 조금 힘들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문제를 찾아서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시험장에 갔을 때 이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틀릴 거예요? 안 되잖아요, 틀리면.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꼭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